하락장인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어떤 아파트가 몇 월에는 얼마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몇 억 떨어져서 거래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안 떨어졌어. 오히려 호가만 올라갔어. 반대로 어라? 깎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깎아주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상승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하락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참 선택이 어렵죠. 그런데요, 이런 선택은 뚜렷한 상승장일 때도 뚜렷한 하락장일 때도 어렵습니다. 확실한 상승장일 때는요, 마음은 엄청 급한데 추격 매수인가? 내가 고점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요. 하락장일 때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이런 심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 국제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의 어떤 소식과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럴 바에는 그냥 매수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전고점 회복은 거의 했는데 이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상승장이 오면은 지금 보고 있던 시세도 놓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고민의 반복일 겁니다. 우리가 상승장, 보합장, 하락장에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왜인 줄 아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큰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붕어빵을 3개에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벤트로 4개에 1,000원에 팔아. 그러면 막 잠 못 자고,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하고,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런데 나는 8억 주고 샀는데 누구는 7억 2천 주고 샀어. 이러면 잠 못 자죠.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보합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의 호가와 실거래가는 왜 안 떨어질까? 그 이유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3, 4명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배가 는 거죠. 그리고 전체 매수 희망자 중에 뭘 사야 할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던 사람이 한 10%, 20%였다면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절반은 뭘 사야 될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요, 제가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느낀 대략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팔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사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할 대상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야 할 대상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오르고 있으면 상승장이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장입니다.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그것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의 추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 뉴스나 카페나 유튜브를 보고 요즘 경매가 몇 건 나왔고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고 늘었고 이걸 보시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봐도 진짜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잘생겼다, 이런 외모입니다. 만약에 저와 이준혁 배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와, 저 테이블에 괜찮게 생긴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봤더니 한 명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초절정 미남이고, 한 명은 오징어에다가 안경만 씌워놓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균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한 명 한 명이 극과 극이니까 수치로 보면은 보통으로 보이는 게 이게 통계의 오류라는 겁니다. 참 자산이라는 곳에 적용하는 심리가 이상해요. 조용할 때,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남들이 사려고 막 달려들 때 나도 사야겠다는 용기가 생길까요? 군중 심리일 수도 있고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어떤 조급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늘 강조드렸죠. 부동산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유주택자인데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상급지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갈아타기의 적기이자 부의 사다리가 생기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오히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상승 분위기가 오면은 집주인들은 물건을 걷어들일 거고요, 그 자리에서 호가를 올릴 거고, 계약금을 보내려고 경쟁하려고 막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또 사기 어려워지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무조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예요. 근데 저희 대답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무엇을 사면 좋을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고 나서 하락장이 오거나 상승장이 왔을 때, 그리고 몇 년 뒤에 종잣돈이 모였을 때 어디로 갈아타기를 할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예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투자, 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끝에는 인문학, 심리학을 접하게 되고요, 더 가면은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대감, 실망감,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의 합으로 결정이 되고 그 심리의 근원은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투자의 대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공부나 투자 공부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인간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됨에 따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씩 그려나가면 돼요. 이미 낙서가 된 종이보다 백지가 더 좋은 거 아시죠? 낙서는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지만 백지는 천천히 하나씩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종이에 올바른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셨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